홀로 있는 시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쓸쓸함이나 부족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홀로서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상태를 오해하곤 합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어쩌면 당신도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독에 대한 편견에 과감히 도전해볼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관점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독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홀로 존재함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어떤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지혜,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듯 꾸준히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자신만의 시간을 마련해 일기를 쓰거나 조용한 서재에서 한 권의 책에 몰두하며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숲길을 홀로 거닐며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은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다져나갑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 내면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타인의 인정을 쫓기보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통찰력이 아닐까요? 이처럼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은 다음 공통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삶의 주도권을 쥔 독립적인 영혼이라는 점인데요. 두 번째 공통점은 외부의 압력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율성입니다. 이들은 마치 거친 강물 속에서도 자신만의 굳건한 닻을 내린 배처럼 어떤 외부의 흐름에도 쉽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 대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유행을 쫓기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낡은 작업실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장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기보다 오롯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때로는 그 결정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지죠. 이러한 독립성은 단순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고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단단함과 주체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삶의 주도권을 굳건히 쥐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적인 고독은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키워주곤 하는데요. 바로 몰입을 통해 성취를 빚어내는 창조자들로서의 면모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위대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고요한 작업실에서 장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내듯 혼자 있는 시간은 이들에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의 방해가 차단된 그들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들은 마치 깊은 우물을 파든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내곤 하죠. 어떤 개발자는 끝없이 이어지는 코드의 바다 속에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어떤 예술가는 붓과 물감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냅니다.
연구실의 학자는 미지의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 밤샘 연구에 몰두하며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요. 이들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촉매제와도 같습니다. 이렇듯 깊이 있는 몰입의 시간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그들의 손끝에서 혹은 생각 속에서 탄생하는 결과물들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감탄을 안겨주지 않나요? 하지만 이들이 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현명한 연결입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소수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에 꼭 필요한 꽃들만 심듯 이들은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만을 초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내면을 공유하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이에게 정성껏 손편지를 쓰며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그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한 주체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은 통찰은 타인과의 연결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회복력이라는 놀라운 강점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타인에게 무작정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작은 배처럼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단련된 내면의 힘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선물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고독 속에서 명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들은 어려움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그들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되죠. 이러한 자기 회복력은 단순히 강인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고독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결핍이나 외로움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들은 고독을 통해 내면의 힘을 단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건강한 주체성을 가집니다. 혼자라는 상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사실은 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비옥한 토양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지 않나요? 끊임없이 연결을 강요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은 어쩌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고독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하루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고요한 순간이 어쩌면 당신이 기다려온 가장 솔직한 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